쇼 뭐죠? 몇 부죠? 2부고요. 아빠들의 왕수다. 예, 2부 아빠들의 왕수다. 네. 낚였어요. 소개하기 전에 들어오지 마세요. 자, 그래도 이렇게 알쓸 화작? 아니 신작? 아니 그거 말고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신 고현준 시사만평 작가.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은장은 내 그 헤드셋을 한번 부셔버릴 거야. 네. 그거 왜 껴요 근데 진짜? 이건 라디오 방송에 임하는 어떤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기본 자세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방송인이고. 네. 끼세요 언론 두 분 다. 저는 응용으로 하겠습니다. 낚였어. 자, 이렇게 낚인 분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네, 끝까지 묵묵하게 뒷짐 지고 있는 뒷박 늙은이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뒷박 늙은이. 지난주까지만 도령이었는데. 네, 도령이었다가. 자, 정현 신드롬. 아, 대박입니다. 이건 대박 아니야. 대박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 한국 스포츠사를 따져 보면 전 세계에 이제 한 획을 그었던 선수들이 있어요. 시대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김연아, 박태환 그 전에 뭐 박찬호, 박세리, 차범근, 박지성 뭐 손흥민 있는데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이제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 진출했을 때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각광받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터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잘한다. 테니스. 이게 다른 방송 거면 내가 안 해요. 그렇죠. 우차사예요. 우차사 SBS. 약간 트로트풍으로 하시네요. 테니스. 기본이 뽕기. 테니스. 기본이 뽕이잖아요. 정뽕 공도사님. 아무튼 지금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호주 오픈에 정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고 정현 선수가 16강 그러니까 뭐 32강 할 때부터 이제 주목이 시작이 되면서 16강에서 이제 노박 조코비치를 만나게 되고 그 경기 결과가 너무나 또 완벽한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8강전에서 테니스 샌드그리라는 미국 선수한테 또 이기면서 현재는 준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준결승이 이제 금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5시 반 중계가 또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인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배워야 되는 게 그게 인터뷰하는 8강 때부터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인터뷰 온 코트. 예. 그렇죠. 인터뷰 온 코트 위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하다가 I'll give you a chance to your Korean fans with your language. 야, 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죠. 배려예요, 배려. 처음에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로 다른 민족이 봐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지. 우리 선수가 저기 갖고 8강, 4강에 들어가면 우리 언어로 우리 팬들한테 얘기할 텐데. 인사를 할 수 있고. 예. 근데 나 그 진행자의 그 배려가 대한민국 정치인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16강 끝나고 나서 그 진행자도 굉장히 과거에 유명했던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마이크 성능 보세요. 벙커하고 질이 틀려. 야, 나 그 마이크 성능에 뻥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 마이크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그 플레이어한테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전통 같은 건데 마이크를 넘겨줄 때 그 처음 인터뷰가 이제 방송이 됐을 때가 노박 조코비치한테 이겼을 때 아주 재치발랄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언어로 해도 좋다라고 얘기할 때 정현 선수가 코리안으로 해도 되냐? 당연하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 뭐 친구들 뭐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리고 8강에서 샌드그린 선수한테 이기고 나서는 아예 이 진행자 자체가 마지막에 그 멘트를 해버리죠. 당신네 랭귀지로 하라. 그러니까 뭐 정현 선수는 아주 인터뷰의 수준이랄까, 그의 재치랄까, 너무 잘했잖아요. 매력 있고. 하고 싶죠. 계속. 정현 선수의 영어 인터뷰가 일단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영어 공부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떤 수준이랄까. 그건 4부 전효욱 작가의 시선에서 계속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부 끝내겠습니다. 이 중계를 보신 분들이 테니스를 배워볼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들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난데없이 영어 학원이 대박 분위기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영어. 아니 정현 선수가 자기 친구하고 그렇게 매일 영어 연습을 하고 인터뷰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교포
같은 정씨입니다. 그분도 다 정씨잖아요. 아, 깔때기를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여기서 그리고 어제 정정정정정정정정정 예, 어제 정현 정정해 선수가 주세요. 예. 끝나고 이제 카메라에 사인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충 on On the fire라고 fire. 썼어요. 나 불타오르고 있는 정이다. 오. CHUNG라고 쓰더라고요. 정현 충 선수는. on fire. 예, JUNG 쓰세요. CHUNG. 아, 저도 바꿔야겠어요. CHUNG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정의 CHUNG예요? 예, 그렇게 쓰죠. JUNG 쓰고 있어요? 저는 JUNG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요. 예, 여권도 다 바꾸고 여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미국 못 골치 들어가요. 아프더라고요. 이름 바꾼 사람은 일단 위험해요. 아, 저희 고시들도 대부분 KO를 씁니다. 저희는. 지원 쓰고요. 예, 그 그거? 외국 가서 KO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희를 코로 읽잖아요. 예. 그래서 노스로 읽어요? 그러니까 고라 그러면 GO를 왜 안 쓰냐고. 조 그래 예. 조.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요. 고. 아무튼 예, 정현 그러다 선수는 보니까 강 씨가 좀 어려워요. 캉. 그러니까 갱이 돼가지고. 갱. 그래서 강 씨가 있습니다. 네. 아, 오, 괜찮네. 네. 손수 방청객을 한 방 터뜨렸어요. 아무튼 우리 정현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입니다. 그 약시였다고 그러죠. 눈이 안 좋아서 예. 그 의사 선생님이 초록색을 많이 보게 해줘라.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데려가서 테니스를 시킨 게 지금 오늘날이 정현이 된 건데 정말 다행 아닙니까? 당구장 데리고 간 것보단 훨씬 나은 거잖아요. 당구로 세계 제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구장도 당구 지금 폄하 발언하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 당구도요. 그 요즘 완전 당구 신드롬이에요. 오락실로 그럼요. 갔다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왜요? SBS N스포츠에서 당구를 해주잖아요. SBS N스포츠는 없어요. 그래요? KBS MBC? 네. SBS에서 해주지 않나요? N은 당구? 타사 아닙니까? 타사? N은 K죠. 그쵸, 예. 예. 그래요? 뭐 최성원 선수라든지 뭐 대단한 선수들 당구 많죠. 월드컵에서 우승도 하고 예. 최근에 부흥하고 자, 있습니다. 테니스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니스. 예. 아니 근데 이게 안민석 의원이 또 여기 이 안경에다가 깔때기들이 돼갖고 뭐냐면 자기가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안민석 선수가 안민석 선수. 아니, 안민석 의원이 예. 박사 논문이 골프예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골프로 박사 논문을 되게 안 땄는데 어울리네요. 진짜 아니 안 근데 어울리네. 그래도 안민석 의원이 멋진 게 골프 박사 논문하고 국회의원 되면서 노골프 선언을 해요. 싱글 치는 사람이거든요. 안 골프. 안 골프. 예. 근데 자기가 TV를 보고 있는데 젊은 선수가 안경 쓰고 잘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 안경을 쓰는데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어갖고 만나갖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난시다. 그래서 서울대 데리고 가갖고 안과 데리고 가갖고 정밀 검사를 받게 했더니 고도근시다. 그래갖고 자기 주위에서 안경을 하고 있는 수원시 체육회 아 이내용 사무처장을 만나 특수 안경 제작을 부탁했다. 이분이 또 안경사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깔때를 쫙 들이대고 결국 청년의 안경은 자기가 주선해서 해줬다. 하얀색 안경 고글.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나? 뭔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김영란법 걸렸으면 좋겠는데. 아, 그분은 걸려도 어떻게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누구 안민석 안민석이요? 의원은? 예. 아니요 그러면서 빨리겠죠. 승이 뭐예요? 그럼 아니요. 아무튼 우리 정현 선수가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를 그 석권하는 걸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호주 오픈이 그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고요. 또 흔히 유명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뭐 윈블던이라든지 US 오픈 그리고 파리 오픈을 이 4대 네개 메이저 대회라고 묶었고 그랜드 슬램. 슬램. 네. 이 네 개를 다 제패한 선수죠. 이 그랜드슬램 대회를 19번 우승했던 로저 페더러 선수하고 4강에서 붙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 랭킹 2위고요. 페더러예요? 예. F예요? F입니다. 근데 왜 페더러라고 쓰지 우리 한글에는? 어떻게 써요 그러면? 페더러? 마투드 패밀리라고 쓰거나 패밀리라고 쓰거나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튼 그 로저 페더러 선수는 스위스 선수고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테니스 스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2004년에서 2008년까지 237주를 세계 랭킹 1위를 했습니다. 연속으로 그렇고 그렇죠. 237 주? 다른 주까지 하면 300주가 넘습니다. 300주 넘어요. 1위만 1위 기간을 포함한 아니 역대 1년에 최장이죠. 51주니까 4, 5년 한 거죠. 4년을 연장으로 1위를 했었고 연장이 뭐예요? 연속으로 4년 연속. 그리고 지금은 그 라파엘 나달이라는 그 스페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 8강에서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로저 페더러 선수를 나달 만약에- 선수가? 예, 나달이 지금 기권을 했고 로저 페더러 선수만 이기면 결승 진출이고요. 결승 진출하면 우승까지도 볼 수 있다. 지금 뭐 그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 아니 그거하고 좀 열기를 비교해 보죠. 2002년도 월드컵 그 때. 월드컵 4강 한국 열기와 월드컵. 예.
베트남 지금 결승 열기와 네. 그다음에 정현 4강 열기 어느 게 제일 셉니까? 2002년 월드컵이요. 이런 걸 비교해줘야 돼요. 베트남 가봤더니 베트남 열기가 더 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베트남이 난리가 났어요. 박항서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박항서가 네. 베트남의 히딩크라 그랬다가 박딩크.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히딩크가 베트남의 대한민국의 박항서다. 네.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 베트남에 있는 지인들이 사진 보내주는 거 보니까 네. 난리긴 난리더만. 그거요. 동영상으로 보세요. 홍기를 들고 오토바이하고 차고 가는데 거리를 1시간을 가요. 박항서 감독 가면이 있더라고. 그 가면을 뭐예요? 쓰고 가는데 그냥 박항서 감독 얼굴을 가면으로 쓰고 이제 누가 가면. 들어서 네네. 와. 막 몇십 명이 박항서야 막 와. 베트남에 주석도 있는데 사실 거기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리에 그렇게 사진을 들고 다니는 건 정말 없는 일이에요. 베트남에서. 그런데 박항서 사진을 들고 항서 감독 사진을 들고 오토바이로 100대? 예. 200대가 이렇게 퍼레이드 2만 대쯤 돼. 2만 대. 아니 진짜로. 연속으로 물론 그렇겠죠. 진짜로 2만 대인데 세 봤다니까 그거를 앉아갖고 2만 대 셌는데 62분 걸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도 정현 선수의 이제 라켓을 들고 예, 퍼레이드를 해야죠. 라켓 비싸잖아. 일단 라켓 비슷한 뭐라도 좀 들고. 아무튼 이 정현 선수가 4강 이제 내일이에요. 그 왜 그 인터뷰 할 때마다 16강 끝나고는 저 수요일 날 뵐게요. 마지막 인사를 꼭 예. 그렇게 하고 그 뭐 8강 끝나고도 금요일 날 뵐게요 그러는데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내일 저녁에 이제 로저 페더러와 4강을 하는데 이거 예상을 해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로저 페더러가 지금 체력에 문제가 있어요. 81년생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좀 있죠. 예? 정현 선수가 95년생인가 그래요. 96. 맞습니다. 96년생. 96. 5월 19일생입니다. 예. 우리 아들 97인데 뭐 하고 있니 너는 어디서.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 받고 있죠. 미래 꿈나무로 크고 있잖아요. 예, 이 추운 날에. 왼손을 예. 격리하더라고. 진짜. 아니 장난치려고. 자 그런데 96년생이잖아요. 그럼 네. 15살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페데러 선수가 지금까지 놀루스 세트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없죠. 한 세트만 가져오면 페데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세트에 좀 취약점을 보인다. 그리고 3세트 가면서 체력이 빠지는 것을 우리나라 해설진이 지난 미국 대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한 세트에도 이겨주면 그렇죠. 아니면 듀스까지 끌고 가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타이브레이크. 정현 선수가 다 저는 특히 백핸드가 강한데 서브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정현 선수여서 그래서 그 이번에 잘 된 이유가 남아공 코치로 바꾸면서 포핸드도 늘고 서브도 좋아졌어요. 이번에 저는 이 로저 페더러 선수의 서브만 잘 받으면 말씀하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데러가 서브가 세요? 물론 세계 최고의 서브 중에 조코비치만큼 조코비치 전성기 때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페더러 선수도 되게 강한 편이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거기서 리턴 정신이죠. 리턴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랠리에 되게 강해요, 정현 선수. 정현 선수 랠리 이번에 왜 네. 8강에서 어마어마한 슬라이스 랠리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백핸드 슬라이스. 그건 진짜 예술이거든요. 네. 테니스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랠리예요. 그래요? 그걸 해낸 겁니다. 뭐 팬 서비스처럼 둘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팬서비처럼 보이는데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깎아치는 거예요. 너무 가까웠고 서로 자세를 못 바꾼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끝나는 거죠. 예. 탁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많은 도박사들 있잖아요. 프로스포츠에 보면 8대2 정도로 페더러의 어떤 승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세트 잘 잡아내면 로저 페더러도 못 넘을 산은 아니다. 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세트가 중요합니다. 첫 내일 세트 중요하고. 저녁 5시 반 모두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반서부터 술 약속이 있는데 큰일 났네. TV 있는 데 가서 드세요. 네. 기자들인데 다 취소하고 갈까요? 자, 제이슨님. 저는 멜버른에서 직접 봤습니다. 오, 대박이에요. 대박. 태박. 멜버른에서 TV를 봤다는 거 직접 경기장 가서 봤다는 경기장 거. 갔다는 거겠죠. 직관했다는 얘기죠. 멜버른에서 TV를 보면 우리나라 도찐개찐이에요. 권현정님. 권현정 쇼 진행하는 권현정 분이 그분인가? 그분은 김현정 PD. 그래요? 바뀌면 정현이네요. 권현정. 권현정. 예. 정현 바꾸면 정현권이네. 네. 정치쇼의 총리. 수원 시민입니다. 정현 선수 저희 동네 주민이래요. 동네에서도 수원이죠. 좀 네. 난리네요. 화이팅. 이렇게 수원이 기운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수원 출생이거든요. 예, 옛날에 서신면 광평리. 지금은 화성시가 됐다고? 대한민국 곳곳에 인연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죠. 봉화, 삼봉 정도전, 부산은 제가 진짜 인연이 깊어요. 삶이 부산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구시잖아요. 전국구. 예. 자, 다음 이슈 이동영 음성 파일 공개.
네, 그렇습니다. 방청객 나오셨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용해서 이야기해줬는데 실제로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내용 방송에 자체 나왔어요. 네네,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네.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근접해 있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근거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또 이동영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받으면서도 조사 당시에 이런 음성 파일 들려주면서 네. 또는 뭐 녹취록 보여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솔직히 사실대로 실토해라라는 그런 추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영 씨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다스는 정봉주 겁니다. 그럼 8조가 들어오는 건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내용 내 거였었어 사실. 진짜 이제 막 간다. 아니 이거 이미 일주일 전에 공개한 거예요. 그래요? 다스 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임명계약 하신 겁니까? 이명계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침 바르면 내 거예요. 지금 주인이 없는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동영 부사장은 다스가 누구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들한테. 검찰청사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큰형. 네. 이상은 씨가 주인이다. 주인이라지 않고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것이냐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다.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건 형식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 내용이 이래요. 이제 이동영 부사장이 다스의 그 전직 직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녹음이 됐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공개된 건데 시형이는 요새 시형이라는 거는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시형이는 지금 MB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MB 믿고에서 뭐 가로 열고 회사가 가로 닫고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아하. 내가 그래서 야 시영아 너 열심히 해라. 나는 물러서서 도와줄 테니까. 어차피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 괄호 열고 이상은 괄호 닫고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너도 알다시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고 나도 희생해서 네. 대를 이어 희생하다. 그리고 또 대를 이어 충성한다. 어디서 듣던 말인데 이게? 그런가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잖아. 어허.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뭐 갈 데가 없다 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주인이 누구냐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암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갈 데가 없어. 이 대사는 그 영웅본 첩혈상원에서 첩혈상원에서 주윤발이 구룡반도에서 홍콩섬을 내려다보면서 그만 도망가라.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 이게 느와르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첩혈상원이에요? 그 영웅본색 아니에요? 첩혈상원인지 영웅본색이에요. 홍콩 영화. 영웅본색.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영웅본색이지. 그 이동영이 또 좀 안타깝다. 안타까운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 이동영 근데 부사장이 어제 출두하는데 난 진짜 MB인 줄 알았어. 다 그렇게 다들 진짜 닮았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MB가 젊어졌나? 안경테를 왜 그걸 해가지고? 아니 그럼 무슨 시술 저는 저런 아니 무슨 시술 받았지 어느 성형외과에서 정말 MB가 아니, 저는 어깨도 그렇고. 그 모습이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멘트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 이미지를 딱 본 순간 아 다스는 누구 거구나. 이렇게 자 돌발 질문. 네. 이상은 씨의 아들 이름은 누군가요? 이상은 씨 아들. 이동영. 지금 이동영 씨 얘기하고 있죠. 이명박 씨 아들 이름은 누군가요? 이시영. 이시영.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네. 이상득 씨 아들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뭐뭐 형일 것 같은데 이뭐 여러분들이 우리 이 전국 이 정치쇼를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이지형. 이지영 씨. 네, 3일 그래요?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지영은 우리 밑에 사진관 아들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아 그래서 기억하시는군요. 그렇군요. 이지영. 동형 시형 동형 지형 시영. 그래 동지 씨야. 동지 씨. 네. 야, 이 이동영 동지고등학교 나왔죠. 그 예, 동지고등학교 동지상고. 동성고 야간. 그래서 그 시 이름을 포항시를 포항시에서 동지시로 바꾸려고 했나? 일이 점점 커지네요. 정리하죠. 수습이 필요해요, 진짜. 동지다, 우리 동지. 이동영 부사장이 또 하나 녹음 파일 공개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또 신학수 씨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수.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지냈고요. 또 다스의 감사로 있었죠. 근데 사표 제출 요구받았다.
라고 하는 걸 털어놓는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넉 달 후에 이 이동영 씨가 부사장으로 강등이 되죠.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이 됐고. 그리고 그 대신 이시영 씨가 다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승진합니다. 그냥 다 장악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MB 측근이 그런 요구를 하고 실제로 MB 아들이 승진을 하냐? MB가 도대체 다스와 무슨 관계냐? 중요한 관계죠. 그렇죠. 네. 다스 내 거라니까 왜 자꾸만 MB에 같은데요. 진짜 다들 우리 봉도사처럼 슈킹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 아니냐 MB가.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이동영 씨가 우리 아버지 거다라고 해서 이상은 회장이 정말 주인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예, 법대로 하자. 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릴라에 예. AYS0721님이 예. 광고가 너무 많아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잘 나가는 방송에 광고 많은 게 뭐 어쩌라고. 먹고 살아야지 SBS도. SBS 적자예요. 광고가 나가야지 우리 봉도사가 막 잡담을 합니다. 아니 SBS 적자인 거 아세요 진짜? 모르죠 저는. 적자 SBS가. 저희 가게도 지금 적자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 가게가 이동영 가게예요? 아니 저희 집이요. 네. SBS가 왜 적자냐면 라디오는 흑자예요. 그래요? 라디오에서 벌어서 TV에 갖다 바치는 거야. TV는 적자예요. 그 TV를 없애야 돼. 정봉주가 벌어서 김어준한테 주는군요. 그렇죠. 그 시청률도 안 나오잖아. 곧 망해. 저 PD들 봐 얼굴 똥 씹은 표정이야. 자, 그래서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재정 씨가 2010년에 세상을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부인에게 넘어가는 게 48%가 권 씨. 예. 권 씨에게. 예. 그러니까 이 중에 5%를 청계재단에 기부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19%인가 18%를 자산관리공단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그 권 씨 한 18% 20%쯤 되죠. 자산관리공단에 가면은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자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 본인들이 사버리면 되는 거니까. 되는 거죠. 이런 등등 과정을 통해 갖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상은 씨도 연로하니까. 그래서 이 작업이 4개의 계열사의 몸집을 키워서 본 회사하고 M&A 하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와중에 촛불이 빵 터진 거예요. 이동용 씨가 자회사의 우호 지분을 75% 갖고 있어. 이런 거 모르죠. 이거 언론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그런데 뭐 지금 등장하는 그 회사 이름들 있잖아요. 뭐 금강이니 SM이니 이런 게 지금 다스의 다 일종의 그 계열사 하청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1억짜리 회사가 44억짜리 인수하고 막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나라야 그 나라들은. 이상득 씨는 돌연 2번. 중환자실에 있다던데요. 내일 조사는 그래도 예정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검찰 조사에. 내일 이분들이 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 5시 반서부터 조사를 받는 거예요. 테니스 할 때? 테니스. 항상 그리고 소환 가장 받기 좋아하는 날이 금요일 오후입니다. 언론이 토요일 날 쉬니까. 보통 그 회사 인사 발표도 금요일 저녁에 되는데. 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자, 그래서 이동용 씨, 이상득 씨는 특활비잖아요. 특활비 때문에 이동용 씨는 다 쓰고 이렇게 검찰 수사 받을 때 양동으로 치고 들어오면 진짜 정신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워낙 한 일이 많으니까 수사도 여러 가지로 받는 거죠. 한 일이 많아서. 많습니다. 손 변호사 이렇게 되면 입원해 버리면 검찰 조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와서 뭐 조사 받아라라고 하는 게 사실 나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인이니까 현재는 피의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을 때 정말 안 나오면은 필요하면은 뭐 체포를 해야 됩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나오고 나 협조 못한다, 아프다라고 하면은 사실 강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동의하에 수사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는 동정 여론이 일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이상득 씨 2011년 특활비 말레이시아에서 그 도청하려고 다 걸리니까 원세훈 인도네시아인가요? 네. 또 인도네시아로 이사 갔어요? 원래 인도네시아예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예, 왔어요. 호텔 방에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서 노트북 하나 예, 수색하고 뭐게 하는 게 CCTV에 고스란히 너무- 찍혔고 너무 또 민망하고 발각돼가지고 도망갔죠. 부끄러워. 도망가요 또 국정원이? 네, 근데 직원이. 호텔 직원한테 잡혀요. 네. 국정원 직원. 호텔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산해서 예. 나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원이 궁지에 몰리자 예. 나 좀 잘 봐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돈을 준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일단 파악하고 있죠. 완전 뇌물이네 그거는. 만약 검찰 주장대로 그렇게 그렇죠. 흘러간다면 이거는 정말 본인의 어떤 자리 보전을 위해서 오. 빼박 그 대가성이 행위죠. 있는 그런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득 씨는 5년 이하 뇌물 공유자니까 아니 저 그 원세훈은 5년 이하. 그런데 이상득 씨는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10년 이상 무기징역. 무기. 그 아저씨가 아니라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이 네. 무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지금도 유죄 판결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 그 일감 몰아주기로 1심, 2심 다 실형 나왔어요. 징역 1년 6월인가 나왔고요. 오. 다만 법정 구속을 네, 하지 연령 않겠다? 등을 고려해서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만 안 한 상태거든요. 현재 그럼 보통 죄인인 거네요. 물론 아니죠. 그 확정되지 대법원 않았으니까. 확정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요. 하지만 유죄 판결이 예비죄인. 거기서도 네, 예비죄인.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어. 1심, 2심 다 유죄였고 실형이었거든요. 네, 여전히 다투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냥 이상득 씨를 위해서라도 다스 내 거니까 나를 처벌해 주세요. 이러고 해야 된다라고 다른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가요? MB가 형을 위해서라도. 글쎄요. 형도 눈물도 없어요? 아유, 뭐 서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각자 처해서 누구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써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형제지만 지금은 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아니 근데 그러고 있는 것 한 명만 그 제대로 희생되면 나머지 다 사는 건데. 그런가요? 다들 또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럼요. 네. 대학은 어디 나오셨나? 고대를 나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방송중 이렇게 속닥거려도 돼요. 왜냐하면 청취자가 못 듣게. 우리끼리. 자신 없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청취자가 너무 많이 들었고 청취율이 네. 너무 높게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이게. 조그맣게 못 듣게. 네. 잠시 다른 방송으로 갔다 와주세요. 잠깐 줄여주세요 이렇게. 네. 자 정희석 기자님 평양 실검 경쟁 이게 뭐예요? 어제 정현 선수가 그 4강에 오르기 전까지 오전 11시 전에.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다투다가 20위권을 밀려났던 게 이제 정확하게는 평화 올림픽, 평양 올림픽. 평화 올림픽, 평양 올림픽.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에서 생일 선물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계속 뭐 평양 올림픽이다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평화 올림픽으로 한번 생일 선물을 주자라고 해서 평화 올림픽이 1위로 갔다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또 그걸 고지고대로 보기 힘든 이제 일부 세력들을 보면 이제 평양 올림픽으로 이제 1위를 또 올렸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정현 선수가 이제 종결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 올림픽을 1위로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막 올렸던 거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수 없다. 평양 올림픽이 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올렸던 건데 그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이렇게 막 휙휙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 또 이렇게 사회력을 모으면 뭔가를 또 띄울 수 있는 거 한 아니에요. 몇만 명만 더 네. 이렇게 바뀌나 봐요. 검색이. 지금 오늘 아침에 이마트 문화센터가 검색어 1위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봄학기 개강 신청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네이버는 조작이 없다고 하지만 그 네이버와 그 네이버 프로그램을 뚫는 사람 간의 그 경쟁입니다. 그 마케팅 버즈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하나 새로운 장치를 만들면 그걸 뚫는 방법도 만들어내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실시간 검색어 조작은 없다고 하고 하지만 네이버는 절대로 기계적 알고리즘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알고리즘은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알고리즘을 해킹해갖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또 블랙마켓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그걸 또 네이버가 막고 정말 그 지하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원래 IT는 창과 방패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뚫고 막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왜 실검 1위 올라가지라고 그렇죠, 할 만한 그렇죠.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해준 또 업체가 있어요. 내가 이거 공개할 건 아닌데. 근데 그거 공개하실 아닌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작게 예를 들어서 네. 팟캐스트 초창기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낮에 아니고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보통 새벽 1, 2시, 3시 이때 많이 몰리거든요. 네.
그때 느닷없이 실검이 쫙 올라갔다가 2, 30분 만에 쫙 빠져. 그게 거기서 오픈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해서 그 포털 쪽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작업이 들어오는 게 우리는 막 모두가 뭐 검색을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의 안정성. 검색어의 신뢰도도 확 떨어지니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새벽에 쭉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클릭하는 거죠. 여론조사가 여론을 끌고 간다는 게 있잖아요. 네. 검색 순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서 네. 들어가 보면 되죠. 팟캐스트야 그럼 그거 다운받으면 네. 또 올라가고 그렇죠. 어떤 거는 그래갖고 막 실검에 1위를 뭐 이틀 동안 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건 조작이다. 그래갖고 뭐 이제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그래서 경찰 경우인데. 조사로 해서 그런 일당들이 매일 잡히고 도망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잡히고 거죠. 교도소 가고 교도소 돈 또 벌고. 교도소대로 먹고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지하 경제가. 블랙마켓이 활성화되는 거. 그걸 뚫는 거구나.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평양 올림픽의 원조는 누구냐 원조 싸움을 하는데 예. 실제로 처음 얘기한 거는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네. 그 갈 때 3피읍 올림픽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3피읍이 평양, 평창, 평화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평양만 떼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한 거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걸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발언하면서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세 번 하니까 얘기하셨죠. 옆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평창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평양냉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 초창기에는 평양냉면. 헷갈리는 분들 많았을걸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 실수한 걸 갖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이 올림픽의 정체성이 평양 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2011년도에요. 법이 발의가 됐죠. 평양 올림픽 지원 특별법. 그게 한나라당에서 그렇죠. 평창 올림픽. 평창도 평양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평창 말씀이죠. 평양 네. 평화 이게 쉽사리 그렇죠. 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 153명 중에서 147명인가 찬성을 해요. 그리고 또 그 한 해 전에는 결의문도 통과시켜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네,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2011년에 평창 대회 지원 특별 법안 발의했던 사람들이 권성동, 김성태, 장제원. 그러니까 그 3인방이 지금 이제 평양 올림픽의 원조다 얘기해주고 있고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공도사님하고 친하잖아요. 누구요? 장제원 수석 대변인. 장제원이요? 예. 김성태도 친하고 다 친해요. 예, 정치쇼 홍보를 해줬어요. 장제원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그 올림픽을 놓고 벌이는 정치쇼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치쇼를 홍보를 해줘. 정봉주 정치쇼를 뺐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아쉬워요. 정봉주만 좀 찾았어요. 왜냐면 정치쇼 자기가 여기서 일주일 진행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쇼를 얘기해. 이 두 사람이 깔때기는 확실히 깔때기다. 우리가 정치쇼. 정현 선수 아니 화이팅입니다. 이거 이름 바꿔 정봉재 정시쇼. 그렇죠. 정씨쇼. 야. 그래서 이게 북한 체제 홍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그 외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권성동 의원까지 다 말씀하셨던 대로 2011년에 평창대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데 다 참가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제 평양 올림픽이다라고 아니 이제 근데 하는 솔직히 거죠. 우리가 진짜 이거 이념적 색채 머리에서 다 떼놓고 평양 올림픽처럼 느껴져요? 아니요. 맞아요. 그건 좀 저는 안 느껴집니다. 완전 반대 느낌이에요. 아니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한 군사 대결을 없애고 좀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기회로 하기 위해서 북한이 내려온 것도 좀 강조도 좀 해주고. 오히려 그게 더 뭐 말하자면 그들이 말하는 체제 선전에는 이 평창 올림픽이 계속 활성화되고 거기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 체제가 더 선전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란 공간과 얼마나 환경이. 폭넓게 보여. 그렇죠. 그리고 2014년에 김무성 대표는 북한 선수다 오는 거 그런 건 통 크게 양보하는 거야. 이런 발언까지 막 해갖고 어저께 짧은 거 막 돌았잖아요. 네. 그 양반은 한치 앞을 잘 못 보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옥새 갖고 튀어라. 네. 영도다리에서 그 사진은 진짜 시대의 명작이라고 봅니다. 영도대교 대혈전 옥새를 들었다. 아니 사실 저는 그 평창, 평양, 평화 얘기하는데 그 평창에서 한우를 먹고 평양냉면으로 후식을 먹으면 네. 그게 자칫 그게 평화다. 평화 정착 아니냐, 평화 회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메인 디시는 진짜 평창이에요. 근데 평창에서 한우를 먹고
평양으로 냉면 먹으러 가기엔 좀 시간이 좀 아니 걸리는데. 한국에서 평양냉면 잘하는 데 너무 많잖아요. 메뉴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파스타 먹으러 이태리 안 가지 않습니까? 아, 좋네요. 역시 짜장면 먹으러 상해 안 가잖아. 함흥냉면을 먹을 수도 있죠. 제가 어디 중국집 갔는데 옆에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가 부부가 앉아갖고 네. 뭐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짜장면 그래서 저는 뭐라는 줄 아세요? 옆에 더 크게 저는 잠봉 주세요. 바뀌었죠 이제는 아니, 짜장면도 이제 짜장면 됩니다. 다 인정하죠. 다 다 인정하는 거인데? 거죠. 네. 그냥 우리는 이상한 주제를 자꾸만 봐죠. 김밥도 그래서 나경원 의원 얘기하래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IOC에 그리고 IPC에도 IPC에도 사실상 이거는 평양 올림픽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서신을 보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의원으로서 보낼만 하죠.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으로서 적절했느냐 그러면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온라인 청원에 나경원 의원을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해임해달라. 이게 25만 명이 넘어서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그 요건을 갖춘 거죠. 이게 지금 2018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28년 되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판단이 돼요. 뭐냐면 2007년도에 광운대 동영상에 나오니까 BBK 설립했다니까 주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그랬죠. 그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에 와갖고는 그때 얘기한 걸 보니 뭐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발언 평양올림픽 발언하고 10년 뒤에 또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발언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굳이 10년 뒤까지 뭐 하려고 기다려 지금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청원을 했는데 온라인 청원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요건에는 이제 그 피해 구제, 공무원 위법, 법률 재개정 내진 폐지 여기에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게 온라인 청원인데 이거는 이제 청와대나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약간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국민들이 화가 났는데 적절 부적절이 어디 있어? 그냥 그리고 이게 뭐 폭력도 아니고 청원 만들었고 하면 그거 하는 게 이게 민이고 그런 거죠. 그 이상한 정치네. 이게 너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맞아요. 본인의 어떤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설시장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이 특히 그 결국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이 반대되는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나경원 의원이. 근데 그걸 사실 여야는 그러니까요. 항상 공수가 바뀝니다. 이거 공수가 바뀐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이 하는데 몇 년 전 걸. 그러니까 IOC 조직위원이라는 걸 내세워서 본인이 누렸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지금에 와서는 IOC 조직위원이라는 걸 내세워서 이 서신을 보냈다는 것 자체는 IOC 조직위원이 뭔지를 내가 봤을 땐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크다고 봐요. 올림픽 정신이 뭔지 모르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손소 변호사님 직권남용 혐의로 이거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대로 올림픽 정신이 뭐냐 그리고 올림픽을 도대체 왜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개최를 하느냐 네. 정말 최고로 어떤 그 아주 최고의 기량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예.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애초에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 올림픽이 어떤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또 그런 상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평화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6년 전이죠. 2012년인가요? 마이크에 좀 가까이 서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네. 그래?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 제가 듣기에 아니 조선일보에서 6면인가 2면 탑으로 나왔어요. 네. 북한 그 보천부학단, 보천부학단이죠 그때? 전자 건가요? 전자음악단? 예. 보천부학단 소속의 현송월. 그리고 확인도 안 돼요. 과거 김정은 애인이었던 현송월 씨를 포함한 10명이 10여 명이 음란물과 관련해서 음란물 제작 유포와 관련돼서 처형됐다. 사형당했다. 네. 그런 보도가 있어. 그래서 어제 찾아봤더니 그 기사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 그대로 있죠. 아 그대로 있어요? JPG 그대로 있고요. 그것도 조선일보 들어가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 날짜가 2013년 8월 29일자 기사인데. 8월 29일에요? 네.
이상한 걸 기억하시네. 찾아봤죠. 이게 뭐냐면은 그 현송월이라는 6년 이름이 전이나 5년 전이에요.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이죠.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당시 노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의 연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예. 그리고 현송월을 비롯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해서 이 노동당의 어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3일 만에 공개 처형됐다. 예.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 그러면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난 그게 누군지 너무 그건 궁금합니다. 관례적으로 많이 쓰죠. 예, 그 취재원을 보호할 수밖에 근데 없으니까. 취재원은 보호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소설을 쓰면서도 그렇게 쓸 수 그렇게 있잖아요. 쓸 수 있죠. 그냥 양날의 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8월에 이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약 넉 달 후쯤에 문화일보에서 또 이거를 확인을 해줘요. 오. 2013년 12월 10일 기사인데요.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공개 처형이 확인이 되었고 최근에 이 북한에서 눈에 띄게 이 공개 처형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논조를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오. 그러면서 이제 그 체제 자체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약 몇 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재생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현송월이 중국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죽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나 오보에 대한 어떤 정정보도. 없어요. 사과는 안 해도 정정보도를 그렇죠. 하고 팩트를 짚어주지도 않았어요. 예. 나중에 이게 제가 언론에서 봤는지 정보보고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장성택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 얘기 저도 들은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장성택이 여기에 한 무리로 가담되어 있다. 그래서 장성택 처형됐을 때 그것도 사유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기사로 나온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현송월 처형됐다라고 하는 것 10여 명 그건 분명히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도 찾을 수 있을걸요? 검색하면. 아니 예. 오늘 검색하면 나온다니까 네. 현송월 처형 했고 하면 조선일보 딱 떠요. 8월 29일. 근데 보통 보도 그렇게 내고 나서 아닌 게 되면 정정하지 않습니다. 한 줄이라도 하죠. 예. 아니면 아예 내리거나. 내리거나. 네.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대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 9월 1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 예 내인 현송월 음란물 제작 취급 혐의로 공개 총살 충격. 그 어느 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네, 그리고 9월 6일엔 또 있습니다.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 오호. 음란물 제작 혐의로 총살된 김정은 옛 애인의 섹시 댄스 영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다 있는데 계속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죠. 이게 계속 있네요. 반복 네. 재생산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막 오보를 낼까? 예. 혹은 오보를 내고 나서 정정이나 사과를 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 취재원을 밝힐 이유도 없고 취재원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뭐 언론중재위나 이런데 이제 제소를 하는 그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조평통이라 그러잖아요. 조평통일위원회 북한에 예. 거기에 우리 그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끼리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있죠. 거기서는 계속 비판하는 또 보도를 해요. 오.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네요. 2014년 5월에 음란물 제작 총살설 북현송월 생존. 이라는 그럼 기사도 뭐예요? 이미 어떻게 된 냈습니다. 게? 예. 그 사과 소명도 아니죠. 네, 그게 2014년 5월에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 그때 중국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공연을 취소했었죠. 예. 그리고 그때 그때 공연하러 왔다가 취소했죠. 네. 레퍼토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왔다가 네. 취소했죠. 그것도 아직도 확인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레퍼토리 문제 때문에 인 것으로 중국 알려졌다. 측에서 항의했다. 네. 그랬더니 돌아가 버렸다. 그건 또 아마 2015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생존했다는 걸 또 확인하고 또 맞아 보도한 2015년. 아 네. 재밌네. 근데 방송 때 방송에 집중하는 거 찾아도 돼요 그런 거? 제 역할이 이거 같습니다 오늘은. 네. 풍성한 방송을 위해서. 그 검색하는 네.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그런가요? 자료만 주고. 예전에 알겠습니다. 한 십수년 네. 전에 그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제가 근데 군대에서 이제 땄습니다. 사실 오보라는 건 생산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기자로서 보면 오보와 특종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종이에 쓰는 건데 뭐.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그분에 대해 사과는 해야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근데 북한 취재하는 기자들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니 취재원이 부분이니까. 너무 제한돼 있고 대북 정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밀할 더 수밖에 많습니다. 없고. 분명 소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북 이거 취재할 때 조심하세요. 위장 간첩이면 국가보안법으로 바로 구속돼 취재하다가 감옥 가고 싶어? 그리고 북한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주면 좋겠는데 확인을 안 해줘요. 이게 애로사항입니까 지금? 확인해줘. 국가법상 접촉. 아 보통 이제 근데 북한에서 대합통신. 네. 모니터링을 정말 상세히 합니다. 샅샅이 합니다. 그리고 아, 항상 그래요? 대남 성명을 할 때 C일보, J일보라고 특정해서
반동 어쩌고 진짜 거기는 적나라하게 욕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이른바 까버리겠다 이런 니은 표현도 하고. 여기서 하는 팟캐스트 있잖아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팟캐스트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사실 신기하네. 조선일보도 나름대로 그렇게 바로 잡은 거죠. 그러면 사실. 그럼 바로 잡아.